실제로 대학생의 50에서 95% 정도가 학업에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14에서 20%의 성인이 만성적인 지연 행동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학생은 절반 이상에서 심지어 95%까지, 성인은 5분의 1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뇌에게. 뇌 입장에서는 힘든 거를 굳이 참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이제 어느덧 10월입니다. 저희는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 수능의 계절이 오고 있어요. 작년에 수능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수능도 다가오고 그래서 학업이나 과제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시크릿 토킹 시간을 통해서 양떼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자녀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양떼입니다.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큰 스트레스 없이 학교를 잘 다녔고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압박을 느끼는지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숙제나 과제같이 할 일은 계속 미루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습관이 점점 틀어지니 이제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는 당연하더라고요. 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는 아이에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도 집중을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다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10대 학생분들 아니면 학부모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머리만 믿고 노력 안 하던 친구들. 벼락치기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수학도 그냥 눈으로 보면 풀리거나, 눈으로 보면 풀린다는 말은 좀 본인에 한해서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수학을. 아무튼 머리가 좋다를 원래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정신과적으로 볼 때는 공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운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음악 머리가 좋은 사람, 미술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뇌가 어느 쪽에 발달을 했냐,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결정을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 머리를 너무 머리가 좋다 나쁘다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내 자식이 공부 머리가 없다라는 거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정 과거에는 못하는 있었기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건 이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잖아요. 미루는 거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은 바둑 프로그램도 재밌어요. 네. 책 보는 걸 참 싫어했던 사람인데 모든 문학이 다 재밌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특히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영상 너무 많고 도피처가 너무 이렇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대학생의 한 좀 퍼센트가 너무 과한데 50에서 95% 정도가 학업에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14에서 20%의 성인이 만성적인 지연 행동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지연 행동이라는 게 결국 내 의도와 다르게 이거를 내가 미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걸 조절 못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학생은 절반 이상에서 심지어 95%까지, 성인은 5분의 1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하는 쪽으로 뇌가 발달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사람들이 옛날엔 뭔가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그걸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지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세팅이 과거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너무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즉각적인 만족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뇌에게.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힘든 거를 굳이 참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핸드폰으로 도피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병적 혹은 성격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지연 행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전에 한번 다뤘던 건데, 첫 번째가 이제 ADHD 혹은 AD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니면 주의력 결핍 장애. 이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스타트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중요한 건 하나를 오랫동안 못 한단 말이에요. 산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진짜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OECD 가입국 중에서 항상 자살률 1등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자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고 이 자살이라는 것은 결국 우울증의 증상인 것이고 우울증의 인지 증상으로 이제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단기 기억력 저하. 결국 학습 능력이 엄청 저하되는 거거든요. 네, 의욕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ADHD랑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많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불안장애인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불안이라는 걸 결국 미래를 사는 건데 현재에 집중을 해야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머리가 자꾸 미래에 가 있다 보니까 나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못하면 망할 것 같고 계속 미래의 걸 끌고 오니까 그 불안 때문에 또 현재 집중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전에 얘기했던 완벽주의. 그렇죠. 이거를 시작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손대는 순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뻔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뻔히 아니까 손을 못 대고 시작을 못 하는 그런 분들도 꽤나 많죠. 저희가 지금 예시를 든 4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정신과적인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반복적으로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악순환을 돌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내담자분들이나 그 내담자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우선순위 정하기.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이거를 내 1번, 2번이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순위 정하기와 같이 가면 좋은 게 루틴 정하기.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초등학교 때 하던 원으로 된 생활계획표 있잖아요. 저 내담자분들은 농담처럼 이거 만드세요 그러거든요. 그 루틴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루틴에 나를 맞춰가다 보면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습관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습관이 안 된 채로는 뭔가를 이뤄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만들기 하고 생활계획표 짜기, 나의 삶의 루틴 만들기, 요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표치 자체를 좀 낮게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마칠 수가 있으니까 시작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목표 설정 자체를 좀 낮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하죠. 네. 특히 10대 친구들에게. 맞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니까 그들의 기대에 내가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거를 시작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명확하게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 문제로 이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운동 때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나랑 하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 공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할지를 스스로 목표를 좀 정해야 이게 나랑 한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회복에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와 약속을 정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핸드폰으로 빠지고 뇌가 자꾸 중독적으로 가고 즉각적인 만족 쪽으로 가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전두엽이라는 게 강화돼야 되는데 책이 눈에 안 들어오면 몸을 쓰셔야 돼요. 일단 책상 정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불 정리를 하든 최대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전두엽을 자극시키는 활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분들은 여력이 좀 되면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감정일기 같은 거를 쓰면은 그게 전두엽을 좀 단단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참고 견디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자기 효능감 키우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내 스스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믿음 이런 거죠. 자기효능감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각난 건데 제 친구 중에 공부 정말 못했던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나중에는 전교 3등인가까지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등교를 제일 먼저 했어요. 자기는 공부머리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고 계속 끌려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라도 내가 먼저 하자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1년 반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 결국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의 성취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스스로 성취를 했다는 경험 그리고 이 성취를 한 결과물에 대한 주변의 지지와 격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혼자서 실천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코치 혹은 멘토를 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민 내용처럼 공부는 해야 되는데 스스로 집중하기가 힘들고 자꾸 미루게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1대1 교육 서비스죠. 1대1 코칭 서비스 설탭이라는 걸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배우는 수업이라는 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나의 어떤 속도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에게 맞춰준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적이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공부가 빨랐던 혹은 늦었던 사람이든 간에 내 어떤 상태에 딱 적합한 포지셔닝을 해줘가지고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처음부터 따라갔던 애들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한 애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그 분당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서현고등학교라는 막 이런 명문고가 있는, 시험 봐서 들어갈 때였어요. 알파벳을 모르고 내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놨어요, 그때. 그래서 잠깐. 그렇게 애들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자전거 타고, 또 형이랑 난 대학생이니까 더욱 나도 대학생처럼 놀아볼까?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좀 따라가 줘야지 공부도 맛이라는 게 있는데, 아예 내가 혼자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만 뒤처진 건가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한테는 개인화된 1대1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죠. 외부 환경이나 감정을 고려해서 학생이 온전히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케어가 가능하고요. 선생님하고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 습관 개선도 되고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네, 전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인성적으로나 어떤 합의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 10대 때 제일 필요한 게 롤모델이나 멘토인데 그런 선생님 하나 만나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인지를 이 설탭이 맞춤 매칭을 해준다고 해요. 내가 희망하는 계열, 뭐 학과, 선생님 스타일, 뭐 입학 전형, 성별, 출신 학교 등등을 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 괜찮은 서비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방금 멘토링 얘기하셨는데, 정말 나의 어떤 학습뿐만이 아니라 좋은 어른을 만나는 게 어렸을 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교의 선생님들이야 뭐 여러 명을 단체로 상대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생님을 나는 매칭을 했는데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설탭은 무제한 매칭이 있대요. 야, 이거 참 내 생각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잘 맞는 최적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무제한 매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뭐 횟수가 제한돼 있거나 이러면 안 맞아도 막 꾸겨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려 12,000명의 선생님이 계시다고 해요. 와. 실제로 매칭된 데이터가 누적 77,000건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시작하기 어렵거나 혼자 집중하는 데 힘드셨던 분들 혹은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설탭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쟤는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런 말들을 부모들이 많이 하지만, 뭔가 시켜서 그거를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지연 만족을 위한 도파민이 가장 안 나온대요.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뭘 했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디는 능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계속 뭐 이거 해라, 저거 해, 저거 하지 마라, 공부해라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따라갔던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은 머리가 커지고 자아가 좀 커지고 하면서 그게 싫어지고, 어느 순간 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향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거를 한번 제공을 해줘 보면 그 안에는 어쨌든 매칭이 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하실 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한번 아이들한테 그냥 해줘 보는 것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양떼분들도 각자의 극복 방법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